자,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50bp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와 관련된 주요 미국 지표를 보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지수만 소폭 더 올라갑니다. 0.4% 상승하면서 12,700선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에 머물면서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실적, 지표, 그리고 영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분기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전망이 안 좋으면 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해서 두 가지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니콜라입니다. 매출은 전망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시장 대비 걱정했던 것보다 손실을 선방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6%대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루시드 모터스는 생산 축소와 관련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9%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중소형 쪽에서 코노코필리스가 시장 예상 대비해서 분기 순이익의 호조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이릴리가 부진한 매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어둡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2.5%대의 상당히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주로 고용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그래도 전주보다 6,000명이 늘었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감원 계획 지표도 있습니다. 그레이앤크리스마스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전월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이 감원 계획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전월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감원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국내 시장에서 지금 고용 보고서 7월치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다음 달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점이었었고요. 우선 예상으로는 전월 대비 37만여 명 감소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6% 유지가 지금 시장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영란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역시 자이언트 스텝, 미국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6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이런 발언이 부담 요인이었었는데요. 지금 올해 4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13%를 넘길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장 초반에 미국 증시를 혼조세로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흐름 좋았죠? 평균 1.5% 올랐다가 또 간밤에는 0.08%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점이었었고요.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와 IT, 산업재 순서로 1, 2, 3위를 기록했고 가장 부진했던 게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가 3.6%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임의 소비자 내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동차하고 소비자 서비스 쪽에서는 올라갔지만 결국에 리테일 업종 쪽에서 약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국제 유가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90달러 밑으로 내려온 WT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좀 약했었는데요. 월마트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흐름으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종목도 제각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성장주는 좀 덜 밀렸다. 그리고 약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반도체가 조금 강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아마존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2.1%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이런 소비 패턴이 아마존의 이런 마케팅하고 잘 맞물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그러니까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좋은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존이 2.1% 올라갔고요. 이 같은 이 업종 내에서 이렇게 빨간불로 쭉 그어져 있는 게 시총 규모가 작아서 이게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저기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주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자동차 보게 되면요. 테슬라보다는 오늘 포드, GM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본 도요타 모터스에서 실적을 부진하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3.9% 하락했고, 같은 이런 내연기관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인 포드와 GM 역시 동반해서 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 올랐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거의 계속 올라갔었고, 지금 6월 고점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종목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제조업체 쪽에서는 AMD가 가장 강했습니다. 5.9%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도 잘했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와의 전략적 협의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관계사인 AMD도 같은 훈풍을 받으면서 1.7% 상승을 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쯤 되겠는데요. 이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도 여기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른쪽 끝에 쿼보라는 종목은 또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은 은행주들이 좀 약했죠. 지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간밤에도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영란은행 쪽에서 지금 침체를 예상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하락을 크게 좀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1에서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그와 반대로 지금 비자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후불제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신용카드사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게 먼저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더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신용카드사들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간에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사 중에서 일라이릴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예를 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은 어제장에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장은 약간 차익 정도의 실현이 나오지만 일라이릴리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크게 낮추게 되면서 이날 2.5%로 다른 종목들 비해서 더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주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소비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필수 소비자 섹터를 끌고 내려간 게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데 3.7% 하락을 했고요.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구조 조정까지 돌입을 했다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게 되면서 밀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코스트코나 타겟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보시는데요. 여기 전자상거래 회사고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 30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0.16 달러. 미국에 상장한 이후에 첫 분기 매출 감소라는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거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날 알리바바 1.3% 음봉 마감했지만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알리바바가 올라가니까 징둥닷컴이라든지 다른 관련 중국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다음은 레스토랑 브랜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QSR 이런 티커를 쓰는 기업인데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게 이제 버거킹이나
파파이스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외식 종합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매출이 16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8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기록이었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제 효과 숫자로 발휘됐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매장 오너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실행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 올라갔습니다. 5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던 영국, 이 당사국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점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캬크 지수 0.5% 이상 올라갔고요. 영국만 강보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120달러 막 이렇게 갔었었는데 이제는 9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2.3% 하락하면서 88달러 선 후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면서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은 0.8% 올라갔고요. 금값도 1.7%,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 가져가는 그런 관점이 더 뚜렷했던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나스닥만 오르고 나머지 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예, 내일 개장 전 발표될 노동부의 7월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은 전달에 37만 2천 건보다 줄어든 25만 8천 건의 고용 증가와 전달과 같은 3.6%의 실업률이며 투자자들은 이 결과에 근거해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예측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경우 연준의 빅스텝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향후 미국 GDP의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 점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96억 달러로 전달 대비 6.2%가 감소해 전망치였던 8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1.7%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 적자 개선에 도움을 줬고 수입 역시 3,40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0.3% 감소했으며 하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달보다 47억 달러가 증가한 3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들은 시장에 뚜렷한 디렉션을 주지 못했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로 끝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6천 명이 증가한 26만 명으로 나타나 시장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변동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5만 4,750명으로 이 전주보다 6천 명이 증가했고 지난달 23일로 끝난 주간의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1만 6천 명으로 이 전주보다 4만 8천 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16일로 끝난 주까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147만 2,578명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주보다 3,89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CGNC에 따르면 7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3%가 증가했지만 전달 대비로는 21%가 줄어든 25,81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7월의 감원 수치는 전달에 32,517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21만 1,603명보다 31%가 감소한 수준으로 CGNC가 1993년에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1월부터 7월 수출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매출 총 합계가 미국을 처음으로 제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포춘이 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포춘이 공개한 글로벌 500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총 매출 중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미국의 30%를 뛰어넘었으며 순위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이 미국을 3년째 제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순위에 오른 기업 500곳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수는 136개로 미국보다 12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 2위 기업은 미국의 차지였는데요. 1위는 월마트로 9년째 1위 자리를 지켰으며 2위는 아마존이 올랐고 3위부터 5위까지는 중국 기업들로 중국 최대 전력사 중국 전력망공사 그리고 중국 에너지 기업인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공사와 시노팩이 이름을 올렸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애플 그리고 폭스바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년보다 한 개가 늘어난 16개 기업이 포함된 가운데 한국 기업 중 1위는 삼성전자로 1년 전보다 3개 단위 내려간 18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는 9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개 단위 떨어졌으며 SK는 12개 단위 상승한 1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기싸움하는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1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재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협력 관계를 맺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코인베이스가 10% 이상 급등해 88달러 90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고객사인 블랙록의 알라딘에 대해 기관 고객의 암호화 거래, 보관, 프라임 중개, 그리고 보고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블랙록의 알라딘은 기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의 모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코인베이스가 이른바 가상화폐 혹한기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나온 거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 들어서 60% 이상 하락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7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6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이어지고 드래프트 킹스, 구디어 타이어, 웨스턴 디지털, 와이드 오픈 웨스트, 캐노피 그로스, 아틀라스 에어 월드와이드, 타이드 워터, 텔러스코프, 시그마 랩스, 아이콘 엔터프라이시스, 그리고 브룩필드 리니어블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